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단신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팬페스트에 참가한 미겔 로하스는 키케 에르난데스에 대한 질문에 키케가 다저스로 돌아올 거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첫 2달 정도를 결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키케는 지난 시즌 내내 왼 팔꿈치 통증에 시달렸고 월드시리즈가 끝난 후 신전근 재건수를 받았습니다. 로하스는 키케와 계속 연락하고 있으며 그가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신한다. 팀 동료 모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보스턴으로 떠났던 키케는 2023년 마감 시한 때 다저스로 돌아옵니다. 시즌이 끝나고 키케는 양키스의 오퍼를 받지만 다저스의 로스터가 정리될까지 기다려 2월 26일에 계약합니다.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2월 11일에 1년 650만 달러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키케와 다저스는 부상에서 회복했을 때 계약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키케는 지난 2년간 승리 기여도 0.4에 그쳤지만 2024년은 DS 5차전에서 다르비슈 상대 결승 솔로 홈런, 지난해는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경기를 끝내는 더블 플레이를 만들어내 다저스의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이 제3의 구종이 필요하다고 한 사사키는 커터와 싱커를 연마하고 있습니다. 다르비슈에게 배운 슬라이더가 2년 연속 부상을 일으킨 사사키는 지난해 포심과 스플리터의 비중이 83%에 달했습니다. 랜디 존슨은 투피치 투수로 알려져 있지만 존슨이 한 단계 더 도약한 건 디백스 입단 후 싱커를 장착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사키가 던지는 스플리터는 대체로 암사이드 쪽으로 휘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커터, 스플리터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더 빠르게 들어오는 싱커를 장착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포심, 스플리터, 커브 3종 세트가 78%에 달하지만 22%를 섞어 던지는 커터, 싱커, 슬라이더로 타자들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PS 첫 3경기에서 3승 0.86에 21이닝 6피안타를 기록했다가 월드시리즈 선발 2경기에서 11.2이닝 14피안타 10실점에 그쳤던 스넬은 월드시리즈 때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됐고 지금은 물리치료와 휴식으로 회복이 됐다고 했습니다. 스넬은 다저스에 입단했다는 기쁨에 너무 서둘러 몸을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나쁘게 작용했다면서 올해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032년에 12년 계약이 종료되면 39세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겠다고 했던 배츠는 다저스의 유격수로 은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목표가 달성된다면 배츠는 30살까지 외야수였다가 31살에 유격수로 전환해 39살까지 뛰고 은퇴하는 전무후무한 사례를 만들게 됩니다. 지난해 유격수 2년차였던 배츠는 DRS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7로 OAA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로 크게 올랐고 골드글러브 최종 3인에 들었습니다. 밤 나이팅게일에 따르면 RS는 다른 팀들로부터 단연 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이루수를 하고 싶어 자이언츠를 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RS에게 2루 보장을 약속했다는 의미로 RS가 매일 2루수로 출전하는 건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3.1%의 삼진율이 1995년 토니 구인 이후 가장 낮았던 RS는 2019년까지 통산 3할 4푼 3리였다가 2024년 3할 2푼 4리, 지난해 2할 8푼 9리까지 낮아진 바빕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RS는 지난 2년간 배트 스피드와 타구 속도가 더 낮아져 226명 중 배트 스피드 꼴찌, 251명 중 타구 속도 235위를 했습니다. 맞아도 단타이다 보니 투수들은 공격적으로 던졌고 RS는 빗맞으면 안타, 잘 맞으면 타구가 힘을 잃고 외야수에게 잡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자이언츠는 포지 사장 부임 후 오라클 파크를 극복하려면 컨택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 드래프트 지명과 마이너 시스템을 컨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우에니오 수아레스는 신시내티와 1년 1,5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내년에는 1,600만 달러의 상호 옵션이 있습니다. 이로써 수아레스는 신시내티, 시애틀, 애리조나, 시애틀, 신시내티에 수미상관 이적이 됐습니다. 수아레스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신시내티에서 뛰었고 2018년에 맺은 7년 6,600만 달러 계약이 이제야 종료됐습니다. 신시내티는 타자에게 대단히 유리한 홈구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아레스가 떠난 이후 25홈런 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49개의 홈런을 날려 랄리, 슈아버, 오타니, 저지에 이어 전체 5위를 한 수아레스는 디 애슬레틱이 3년 6,900만 달러, 트레이드 루머스가 3년 6,300만 달러, ESPN이 2년 4,500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1년 1,5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3명의 수아레스는 모두 계약을 마쳤습니다. 선발 레인저 수아레스는 보스턴과 5년 1억 3천만 달러, 불펜 로버트 수아레스는 애틀란타와 3년 4,5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지난해 수아레스는 4월 26일에 4홈런 경기를 달성합니다. 2017년 스쿠터 지넷과 JD 마르티네스 이후 나오지 않고 있었던 4홈런 경기는 수아레스에 이어 커츠와 슈아버가 가세해 21명이 됐습니다. 디백스에서 OPS 897에 대활약을 한 그는 마감 시한 때 시애틀로 트레이드됐지만 크게 부진합니다. PS에서도 샌안토니 도밍게스를 상대로 8회 말 역전 말로 홈런을 터뜨린 ALCS 5차전을 제외하면 특별한 활약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경기도 몇 시간 후 6이닝 10K 무실점과 3홈런을 기록한 오타니에 의해 묻히게 됩니다. 수아레스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화려하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6으로 떨어졌고 볼넷도 줄었습니다. 장타율 대비 타율과 출루율이 많이 낮고 15%의 볼넷과 27%의 삼진인 슈아버와 비교하면 삼진은 더 많이 당하면서 볼넷은 절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공격력만큼은 보장된 선수이기도 합니다. 영고지 선수인 슈아버를 잡으려다 실패한 신시내티는 수아레스가 대체 영입이 됐습니다. 지난해 마감 시한 때 피츠버그에서 수비기신 헤이즈를 데려왔기 때문에 3루는 헤이즈에게 맡기고 수아레스는 지명타자를 줄 전망입니다. 헤이즈는 지난해에도 골드글러브를 따냈지만 OPS는 595에 그쳤습니다. 마지막까지 경합한 팀은 역시 슈아버를 놓친 피츠버그로 피츠버그는 더 높은 연봉에 2년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틈틈이 지출하고 있는 화이삭스는 보스턴에서 조던 힉스를 데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힉스를 떠안으면서 보스턴의 파리 유망주이자 100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데이빗 샌들린을 받은 거래입니다. 힉스는 자이디 단장 시절 자이언츠와 4년 4,400만 달러의 선발 투수 계약을 맺습니다. 처음엔 11경기에서 4승 1패 2.33으로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며 이후 9경기 6패 6.42에 그쳤고 불펜으로 내려갑니다. 지난해 힉스는 자이언츠에서 13경기 1승 5패 6.47에 그쳤고 데버스 트레이드로 건너온 보스턴에서도 불펜 21경기에서 8.20으로 부진했습니다. 힉스는 2년 2,500만 달러가 남아있지만 보스턴이 800만 달러, 자이언츠가 100만 달러를 주기 때문에 화이삭스는 2년 1,600만 달러에 씁니다. 힉스가 카디널스 마무리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도밍게스와 함께 불펜 원투펀치도 기대할 수 있고 샌들린에 대한 기대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스턴은 패트릭 산도발과 브라이언 베오까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다는 소문입니다. 그렇다면 크로시아와 수아레스, 좌완 원투펀치에다 페이튼 톨리와 코넬리 얼리 두 좌완 유망주에게도 선발 기회를 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스턴 선발진은 좌완 4명과 소니 그레이로 구성됩니다. 브래그먼을 놓친 보스턴은 컵스가 내놓은 매쇼와 니코 오너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좌완 콜 어빈과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두산에 입단한 어빈은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선발로 뛰다 곧바로 왔기 때문에 기대가 컸지만 태도 문제 등을 보이며 28경기 8승 12패 4.48에 그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